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에서 왔고요. 차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가 마켓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토픽을 잡았는데요. 먼저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잠깐 소개시켜드리고요. 최근에 인공지능 중에서도 가장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것들을 아주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전략, 그리고 엔비디아 플랫폼들, 툴들, 드라이브 PX라는 그 제품, 그리고 제슨이라는 제품 여기까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993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창업자이자 그러니까 초대 CEO였던 분이 아직까지도 CEO를 하고 계십니다. 레비뉴는 한 5빌리언 정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9,500명 정도의 인플로이가 있습니다. 헤드쿼터는 산타클라라에 존재하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주로 하고 있는 제품군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GPU라는 제품군입니다. 사실 저희는 제품군 입장에서 보면 스펙트럼이 넓은 회사는 아닙니다. GPU라는 걸 한 가지를 가지고 20여 년 동안을 계속 해왔고요. 현재 그 GPU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분야들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게임 분야도 쓰이고 있지만 프로페셔널 워크스테이션 그룹들, 즉 여러분들이 지금 TV라든지 혹은 스포츠계에서 보시는 실시간 그래픽 처리하는 그런 모든 테크놀로지들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HPC의 악셀러레이터들, 슈퍼컴퓨터에서도 엔비디아 솔루션들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른 전 세계적으로 2등인 타이탄이라는 PC도 저희 엔비디아 솔루션을 쓰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컴퓨팅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AI 기반으로도 나가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이 세 가지를 주 사업 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GPU 컴퓨팅, 그리고 그래픽, 그다음에 AI 이 세 가지 분야가 엔비디아의 가장 큰 현재고 과거고 현재고 미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AI인데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은 오늘 저희가 물론 자율주행차를 얘기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차도 이 AI가 이네이블 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를 진정으로 구현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증명이 됐고요. 또 이 AI는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모든 기계들에 다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로봇도 그렇고요, 또 휴머노이드도 그렇고요, 또 이런 이제 그 드론이라든지 이런 디바이스들도 다 이제 이런 AI들이 구현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어 왔고요. 또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그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이 프랙티컬한 그 이그젬플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레코니션을 하고 디텍션을 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어떤 그 씬 언더스탠딩을 하는 것들, 이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딥러닝의 현재 어플리케이션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페더스트레인을 디텍션을 하고 현재는 이런 그 캔서, 암 같은 것들을 엑스레이 사진이라든지 CT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디텍션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런데 그 딥러닝이라는 말씀 제가 많이 들었을 텐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제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딥러닝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면 저도 사실 죄송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도 설명이 가능한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딥러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요. 이미지라는 픽셀을 인풋을 데이터로 줍니다. 인풋 데이터로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레이어를 거치고 그 다음에 풀링이라는 레이어를 거치고 또 액티베이션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 그 앞에 이제 상위 레이어로 올라가죠. 상위 레이어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 상위 레이어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하셨던 것처럼 좀 이렇게 그 엣지부터 시작해서 좀 더 명확한 것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인풋을 개사진을 넣었어요. 개사진을 넣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컨볼루션, 그 다음에 풀링, 액티베이션 이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까지 거치고 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그냥 하나의 말로 하면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forward propagation 과정을 거치죠. 거치고 나면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냐? 도그라고 나오면 좋은데, 혹은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나오면 좋은데, 답이 이제 터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네. 컴퓨터가 오인식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오인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베이션 과정에서 이 웨이트를 주어서 웨이트 파라미터를 줘가지고 상위 레이어로 보내는데 그때 그 웨이트를 학습을 이제 수정을 합니다. 이 수정을 하는 거는 미분이죠. 예, 우리가 잘 아시는 미분. 미분은 이제 앞값과 전값과 후값들을 이제 비교해서 이 기울기를 보는 건데 기울기가 제로라는 거는 이제 전의 값과 후의 값이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네, 인풋과 아웃풋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의 모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orward propagation, backward propagation 이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사람이 해야 될 노가다를 컴퓨터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컴퓨터가 열심히 노가다를 대신해줘서 나오는 이제 아웃풋이 이런 이제 네트워크 모델이 나옵니다. 트레인드 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나오게 되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할 차량이나 아니면 뭐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인텔리전스 머신에다가 넣고 실제 고양이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고양이라고 인지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이 제대로 된 거죠. 예,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들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위의 과정은 이제 forward propagation과 backward propagation이 진행되는 걸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실제로 이것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리얼 인풋이 들어오고 그 리얼 인풋에 대해서 결과값을 내는 걸 이제 인퍼런스라고 해서 예, 학습 그리고 추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완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처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알렉스넷이라고 하는데 그 알렉스라는 친구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네트워크들을 만들어서 딥러닝이라는 기법들을 보여줘서 그 전까지 약 74%의 정확도만 보였던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컴피티션에서 순식간에 약 10% 이상의 정확도를 향상을 시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매년마다 약 15% 이상의 향상이 돼서 지금은 이제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물체 인식을 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AI는 2012년 알렉스넷이 빅뱅의 초기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2012년 알렉스가 발표한 이미지넷 챌린지의 논문이 그리고 그 결과가 빅뱅의 초기 조건이 돼서 지금은 이제 뭐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너무나 많은 연구단체라든지 회사들이 이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더스트리까지 넘어와서 우리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AI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까지 얻게 되었죠. 네, 거기까지 와 있는 것이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좀 설명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예, 네트워크를 컨피규레이션 하시면 돼요. 그 네트워크는 뭘로 컨피규레이션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많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을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카페라든지 CNTK라든지 그런 오픈소스 기반의 많은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받으시면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도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컨피그레이션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하시고 데이터를 모아서요.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세요.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런타임 인퍼런스를 하시면 됩니다. 온보드에서 하시든지 데이터 센터에서 하시든지. 자, 그러면 뭐 SKT처럼 그 화려한 그 데이터 센터들이 구비가 돼 있어야지 하느냐? 없어도 됩니다. 데이터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그 오픈된 데이터도 많고요. 오픈 데이터 셋들도 많고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그 프레임워크들도 많고 여러분들은 그 컴퓨터는 뭐 CPU도 있고 또 혹은 GPU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바로 이제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아무나 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리포트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 논문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AI가 뭐 굉장히 뭐 난해하고 실험실에서 아니면 뛰어난 뭐 교수님들이나 쓰는 논문거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와 버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 3월에 있었던 딥마인드 알파고 매치를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매치로 인해서 컴퓨터가 도저히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즉 양자 컴퓨터나 정도는 나와야 바둑에서 컴퓨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파고가 인간을 이겼죠. 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잘 몰랐지만 201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이미 슈퍼휴먼 레벨의 디텍션이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능력을 확보를 했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도 원 네트워크로 두 가지 랭귀지를 동시에 학습하고 인퍼런스 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2015년도에 다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의 피킹 챔피언십 같은 경우도 이미 딥러닝 기반의 학습되어 있는 로봇들이 물건을 잡아서 옮겨놓는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활에 이제 그냥 다가와 버렸어요. 어느 순간 2012년 빅뱅 이후에 불과 4년 만에 우리 생활 앞에 다가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냐면 결국은 이 AI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 이 한 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장에 어떻게 한 장 보시면 구글이 그냥 정리를 했죠. 데이터가 많고요. 모델이 크고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파워가 크면 그냥 됩니다. 예. 데이터가 많고 모델이 크고 많은 데이터와 컴퓨테이션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컴퓨테이션 파워만 되면 그냥 된다고 구글이 정리를 했죠. 그럼 얼마나 많은 데이터와 얼마나 많은 모델이 있어야 되느냐? 자, 이거 하나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2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알렉스라는 친구가 만들었던 레이어는요, 8개짜리 레이어였어요. 레이어는 8개짜리였고 그때 당시에 컴퓨팅 파워는 약 1.4 기가 플랍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에러율이 약 16% 정도 에러율이 있었죠. 근데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레이어는 152개 레이어고요. 플랍은 22.6 기가 플랍 정도가 되고 에러율이 3.5%. 네. 즉 한 13%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델 사이즈를 16배 올렸어요. 16배 올려서 13% 향상을 시켜서 슈퍼 휴먼 레벨을 달성을 한 거죠. 그리고 바이두가 2014년에 디스피치 1을 만들었을 때 80기가 플롭에 7,000시간 정도의 보이스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보이스 데이터를 7,000시간 정도를 가지고 8% 에러율로 보이스 레코니션을 할 수 있었는데요. 2015년에 디스피치 2를 만들 때 12,000시간, 이거에 한 2배 가량, 그리고 그것들을 에러율을 만드는데 3% 에러율을 줄이는데 2배 정도의 데이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됐죠. 즉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데이터가 더 많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 자체가 더 깊어지고 또 오퍼레이션 자체가 많아져야 되고요.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테이션 파워가 좋으면 그러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AI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전략은 이거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하는 사이드와 또 인퍼런스를 하는 사이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서포트를 하겠다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모든 제품들, 차량을 위한 드라이브 PX라는 제품, 그 다음에 인베디드를 위한 제슨이라는 제품, 퍼스널 컴퓨터를 위한 타이탄 X라는 제품,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센터용 솔루션인 테슬라라는 제품, 이 모든 솔루션들이 하나의 아키텍처, 즉 동일한 트랜지스터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솔루션들은 쿠다라는 솔루션, 그리고 리눅스라는 프레임워크, OS 이걸 기반으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하시는 것, 그리고 런타임 인퍼런스를 하시는 것, 이것들을 다 같은 컴퓨팅 아키텍처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사실은 이 AI의 가장 핵심인데요. 이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혹은 어떻게 하시면 가장 좋을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부터 그냥 보시죠. 실제로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입니다. AI가 이네이블되어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AI가 이네이블되어 있는 로봇, AI가 구현이 돼서 비디오 어널리틱을 할 수 있는 뭐 스마트 카메라들 혹은 드론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고 싶고요. 이걸 하려면 이제 실제로 런타임 인퍼런스를 해야 되겠죠. 이런 디바이스에서 뭐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5G의 그 1ms의 그 레이턴시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서 인퍼런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션 크리티컬한 것들은 인퍼런스를 실제로 엣지에서 직접 하셔야겠죠. 예, 그런 것들을 하시고요. 근데 그런 걸 하시려면 1차적으로 데이터를 가지시고요. 그 데이터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아까 장유진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서 퓨전 데이터도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데이터도 가능할 거고요. 비디오 데이터도 가능할 거고요. 보이스 데이터도 가능할 거고.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매니지해서 빅데이터를 뭐 매니지 한다거나 어그멘티드 한다거나 언스트럭처링 된 것들을 스트럭처링 된 데이터로 바꾼다거나 이런 모든 과정 빅데이터 어널리틱 과정이 필요하실 거고, 그 빅데이터 어널리틱 한 것들을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하고 밸리데이션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실 거예요. 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그 아웃풋은 이런 모델이죠. 네, 네트워크 모델이고, 이 네트워크 모델을 실제로 여기다가 디플로이 하셔서 엣지에서 AI를 구현을 하시고, 네,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하시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할 건데, 이거를 한 회사 혹은 한 분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협업을 하시고 협력을 하셔서 하실 수 있죠.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과정에 모든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캐리어라든지 아니면 그 세트 메이커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일을 하실 거고요. 이런 트레이닝을 하는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은 사이언티스트들이 할 거고요. 빅데이터 어널리틱 하는 거는 역시나 빅데이터 어널리틱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실 거고요. 우리는 또 여기에 맞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구현을 하고, 또 여기에 트레이닝 네트워크 모델들을 디플로이 받아서 이것들을 리얼타임, 런타임 인퍼런스를 진행하는 것들, 이런 이제 무수히 많은 그 테스트와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되겠죠. 현대자동차는 지금 그거를 이제 자동차에서 하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들은 또 자동차에서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개발하신 알고리즘들이 훌륭하다면 이런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혹은 뭐 데이터 사이즈가 방대한데 그것들을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이제 이런 스마트 카메라에는 어플리케이션들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엔비디아가 이런 그 플랫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SDK들, cuDNA든지 TensorRT, 뭐 그 쿠블라스, 쿠스파스, NCCA 이런 모든 SDK들은 다 오픈 소스고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홈페이지 오시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어떤 GPU가 있으시든지 간에요. 예, 엔비디아가 만든 어떤 GPU, 즉 뭐 자동차에서 돌아가는 GPU든 아니면 인베디드 머신에서 돌아가는 GPU든 퍼스널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GPU든 혹은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GPU든 그 하나의 GPU가 있으시면 이 모든 SDK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 엔비디아가 주로 일을 하고 있는 파트너사들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죠. 물론 오픈소스 커뮤니티도 있고요. 그다음 회사도 있겠지만 이런 회사들하고 딥러닝 커뮤니티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이런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새롭게 만들 때마다 엔비디아의 SDK를 활용해서 가장 그 옵티멀한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코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비전을 대신을 할 수 있는 DNN들 혹은 스피치나 오디오를 대신할 수 있는 DNN들 혹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서 올리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AI가 이네이블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좀 하드웨어 플랫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DGX-1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그 트레이닝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엔비디아가 만든 겁니다. 예, 8개 테슬라 P100 그 GPU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CPU는 원노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은 FP16을 기준으로 170 테라플롭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NVLink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CPU 서버로 약 알렉스넷 이미지를 한 78장, 초당 78장 정도를 트레이닝 할 수 있다고 그러면 DGX1으로는 초당 한 13,000장을 트레이닝 할 수 있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편하게 2012년도에 알렉스라는 친구가 GTX 580 두 장을 가지고 이미지넷 챌린지에 나가기 위해서 100만 장의 이미지를 트레이닝 하는데 걸린 시간이 일주일입니다. 168시간이 걸렸고요. 똑같은 거를 만약에 DGX1으로 한다 그러면 2시간이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168시간을 딱 4년 만에 2시간으로 줄인 거죠. 근데 다음 거는 또 얼마나 더 줄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있었던 슈퍼컴퓨팅 컨퍼런스 2016에서 엔비디아가 세턴 V라는 DGX 클러스터를 발표했습니다. DGX1만 가지고 DGX1 124대를 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 탑 500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항상 6개월마다 업데이트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DGX 팜이 28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중에서 28일 했고요. 가장 또 리마커블한 거는 뭐냐면 에너지 이피션시, 즉 파워 이피션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DGX1 124대를 가지고 만든 슈퍼컴퓨터가 에너지 이피션시가 가장 좋아서, 근데 이게 9.5 기가 플랍 퍼 와트인데 2등 한 컴퓨터가 한 4.5 기가 플랍 퍼 와트, 즉 한 2배 이상 정도,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성능으로 해서 지금 현재 DGX1은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쓰고 있는 게 미국의 에너지 국가와 같이 작업을 해서 캔서, 암을 찾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GX1 좀 소프트웨어 스택을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전 세계 지금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가속하고 그 가속된 것들을 기반으로 실제로 러닝할 수 있는 이제 엔타이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DGC라고 하는 좀 트레이닝 툴도 저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만 있으시면 트레이닝 툴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무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github.com nvidia dg 들어오셔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면 실제로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하시고 네트워크를 컨피그레이션 하시고 트레이닝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신 다음에 각 레이어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시는 것까지도 이런 DGC라는 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DG 워크프로인데 좀 넘어가고요. 실제로 이게 트레이닝을 하시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시면 그 네트워크가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에 나온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레이어 자체만 152개거든요. 152개 레이어를 인베디드 머신에 바로 넣을 수 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트레인된 뉴럴 네트워크들을 머신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시는 런타임 인퍼런스를 하시기 위해서 네트워크들을 퓨징 하시거나 엘리미네이션 하시거나 커널 스페셜라이제이션 하시거나 아니면 배치 사이즈를 이제 튜닝 하시는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라이브러리화 하고 있고요. 그런 라이브러리가 이제 TensorRT라는 이름으로 또 마찬가지로 릴리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developer.nvidia.com에 들어와서 TensorRT를 치시면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기에 자율주행은 AI 챌린지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VTX나 V2V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챌린지실 거고요. 또 어떤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걸 인테그레이션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또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그런 챌린지실 수 있지만 엔비디아한테는 AI 챌린지입니다. 인공지능 챌린지이기 때문에 결국 이 퍼셉션, 인지를 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드라이빙을 하는 것들을 전부 다 AI로 인공지능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짰죠. 트레이닝을 위한 DGX1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들을 자동차에서 런타임 인퍼런스 할 수 있는 드라이브 PX. 요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차에다 달고, 근데 이제 트레이닝을 이제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연속적으로 무한 반복을 할 거고요. 그 무한 반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소스는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차량이 될 거예요. 예, 그 데이터 차량에서 데이터를 V2X를 V2I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피딩할 거고요. 피딩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레벨에서 트레이닝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이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이 플랫폼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시장에 발표를 한 거고요. 드라이빙 플랫폼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크루징, 오토 크루징, 샤퍼닝, 그다음에 풀 오토노미 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로 구분한 큰 가장 중요한 거는 컴퓨팅 파워입니다. 예, 컴퓨팅 파워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 PX를 그 오토 크루즈를 저희가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약 10W 정도의 컴퓨팅 그 파워가 소모가 되고 패시브 쿨링 방식을 써서 멀티 카메라라든지 센서를 구현을 하고 엔비디아가 만든 드라이브웍스 SDK들을 탑재해서 하이웨이 드라이빙들을 구현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곧 제품화가 돼서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네, 드라이브 PX는 이제 요거보다 좀 더 컴퓨팅 파워가 향상이 되죠. 예, 향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파워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 약 80W 정도의 파워가 소모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디벨로먼트 플랫폼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 키노트 때 정구민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테슬라가 사용한 것도 이 플랫폼을 가지고 오토파일럿 그 하드웨어 2.0을 발표를 했죠. 엔비디아가 다음에 만들 그 SoC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그 JBR라고 부르고요. 16나노 핀팻을 기준으로 ARM64비트 CPU를 탑재하고 파스칼 GPU의 다음 세대인 볼타 GPU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성능을 현재 성능 대비 그 AI 자체만 보면 한 6배 정도 성능이 더 향상이 될 겁니다. 그때 지금 아마 그 6배라는 그 수치가 피부에 안 와닿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해보시면 그 6배라는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곧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냥 도식화시키면 현재 드라이브 PX2를 JBR라는 ARM SoC 하나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게 저희 타겟이고요. JBR는 내년 말을 샘플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슨인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안배를 잘 못해서 그냥 제슨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슨은 아까 드라이브 PX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플랫폼이고요. 제슨은 그거보다 좀 더 제너럴한, 즉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AI가 필요한 여러 인베디드 머신이 있을 테니까 그런 머신을 위한 똑같은 플랫폼인데 더 그 컴퓨팅 파워는 더 낮고 또 소모하는 전력도 약간 낮은 그 정도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스는 한 가지 좀 드라이브 PX랑 다른 게요. 그 퍼블릭 사이트로 전부 다 저희가 모든 SDK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만 구매를 하시면 그 퍼블릭 사이트로 모든 BSP라든지 혹은 그 미들웨어라든지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좀 더 그 쉽게 접근해 보시고 좀 더 그 쉽게 그 시작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되고 있습니다. 딥러닝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요. 그 좀 힘들어하시는데요. 그 엔비디아가 nvidia.com/DLI라는 딥러닝 인스티튜트라는 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오시면 실제로 딥러닝을 실습해 보시고 딥러닝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러닝을 직접 해보시고 트레이닝을 해보시고 인퍼런싱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요. 그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딥러닝이라는 것들이 좀 더 쉽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꼭 제슨이라든지 드라이브 PX가 없으셔도 되고요. 그냥 퍼스널 컴퓨터 그 엔비디아 GPU가 달려 있는 퍼스널 컴퓨터를 가지고 하셔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딥러닝은 그 딥러닝의 단점은 뭐냐면 인지, 레코니션에 주로 포커스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지를 한 결과를 활용해서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통제. 예,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이 통제는 그 딥러닝의 기법을 사용을 하지만 딥러닝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예, 그게 이제 엔드-투-엔드 러닝 혹은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구현을 해야 실제로 액션을 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알파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알파고 때 막 리인포스먼트 러닝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세 가지의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테이트, 환경을 인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을 하고요. 그 액션에 대한 리워드, 예, 어워드를 합니다. 즉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항상 이렇게 이런 맞물려 돌아가고요. 그때 이제 하나는 밸류 펑션, 예, 밸류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 밸류 네트워크는 이 리워드를 가장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액션을 그때그때 정리합니다. 알파고를 예를 들면 내가 이때 여기다가 착정을 하면 집을 얼마나 얻을 수 있나, 예, 집의 숫자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항상 고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바둑의 케이스처럼 워낙에 그 경우의 수가 많은 것들은 사실은 그 경우의 수를 다 돌려볼 수가 없잖아요. 그 경우의 수를 다 돌려볼 수 없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어프락시메이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프락시메이션을 쓰는데 그냥 쓰면은 과학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대한 어프락시메이션을 쓸 때 이럴 때 이제 그거를 어떤 뉴메리컬 솔버를 쓰고 이 뉴메리컬 솔버를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딥러닝을 통해서 바둑판을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 펑션을 만들어서 밸류 펑션에서 바둑 내가 여기다 착점을 했을 때 다음에 가장 많은 집을 얻을 수 있는 착점이 어디냐 그것들을 항상 이밸리에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착점을 했을 때 그 집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Q-밸류 어프락시메이션을 쓰는 거고 이걸 이제 딥러닝 기법을 써서 경우의 수를 다 프로세싱을 하는 게 아니라 러닝 기법을 가지고 가장 옵티멀한 것만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고요.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네이블 하게 되면 네, 인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지해서 컨트롤까지도 예, 머신이 할 수 있는 AI를 구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요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실 거냐는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돼요. 엔비디아가 할 일은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플랫폼들을 트레이닝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요. 또 이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들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요. 또 런타임 인퍼런스를 또 가장 이 런타임 인퍼런스는 레이턴시와 퍼포 와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전력에 또 가장 작은 레이턴시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들의 컴퓨팅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딥러닝에 대해서 혹은 AI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 일단 프레임워크부터 시작해 보시고 트레이닝 과정부터 시작해 보시고 트레이닝 돼서 어떤 모델이 나오면 이제 인퍼런스를 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 플랫폼 드라이브 PX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컨택을 하셔서 드라이브 PX 플랫폼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환경을 인지해 보시거나 이런 과정들을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매년 저희가 GTC라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2017년도에는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내년 2017년 GTC에는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GTC에 좀 더 많이 참석을 하셔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많은 AI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골라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읽어드릴까요? 네. 첫 번째 거. 드라이브 PX가 ACL-C로 설계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엔비디아 자체 판단이신지요? 아니면 협업 관계를 통한 결론이신지요? 예, 당연히 협업 관계를 통한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구글 같이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연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용화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언제 정확한 플랜이나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그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엔비디아에서는 PX2로 자율주행차 하드웨어 플랫폼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계시는데 이 경쟁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쟁사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쟁사. 네, 뭐 다 모든 회사들이 경쟁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좀 인프라 환경이 좀 더 경쟁 환경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가능할 것 같고요. 모빌아이 같은 회사들이 좋은 경쟁사고요. 예, 인텔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경쟁사입니다. 예, 그리고 퀄컴이 최근에 NXP하고 통합을 했으니까 퀄컴 NXP도 포텐셜하게는 아주 좋은 경쟁사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분야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엔비디아 AI를 연계한 자율주행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엔비디아는 AI를 연계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직접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엔비디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팅 파워를 가장 옵티멀하고 가장 파워풀하게 그때그때 환경에 맞게끔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인스트럭션 셋만 제공하는 거로는 이제 불분명하니까요. 당연히 탑투 엔드 투 엔드로 저희가 버티컬리 인테그레이션 돼 있는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것이 타겟이고요. 그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타겟에 대한 일정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